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2%대로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2%대로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서서히 만회를 했고요. 1731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시죠. 토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했지만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서울변희 TV에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양봉을 좀 땡겨주는 모습이 좀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장 초반에 시장의 시초가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이 급락은 아니겠지만 2% 이상대의 하락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시초가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다 덧붙여가지고 미국 시장에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의 7일째 순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540억 정도의 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었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잠시 좀 접어둔 채로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나왔던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적에 대한 2분기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고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가 거기에 좀 슈팅되는 부분들도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속출하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장세 내에서는 너무 실적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이 어느 정도 되는 양호한 기업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한번 쉬어가는 매매도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것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2분기 실적 7월 중순부터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좀 압축해서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 한해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금 시초가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자고요. 강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 따라서 기타 글로벌 선진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공격적인 보팅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충분히 접근하셔가지고 수익률 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타 세계 증시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강하지만 공격적인 베팅은 자제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잠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세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복건성, 영광현, 원양업, 유황공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중국 원양자원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 분석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기업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웅진케미칼은 토트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차세대 섬유화학 소재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웅진케미칼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 등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세안에서 지금 웅진케미칼 쪽으로 지금 인수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만년 적자인 회사였던 부분들이 웅진케미칼, 웅진홀딩스에서 편입이 됨으로써 웅진홀딩스 쪽으로 됨으로써 웅진케미칼 쪽으로 인수 합병이 됨으로써 지금 동사에 지금 상당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변모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용 등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음에서 B등급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가 매년 증가할수록 신용 등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B에서 B 플러스, A3 등급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꼭 그런 부분이 꼭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신용 등급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회사에 대해 어떤 믿음이 갈 수 있는 투자자로서는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신용 등급으로 회사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점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웅진케미칼에 대한 회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웅진케미칼이라는 지금 상호명을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섬유 사업과 비섬유 사업으로 크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 사업과 비섬유 사업과 기타 부분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섬유 사업 부분이 거의 79% 정도의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섬유 사업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섬유 사업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 화섬 제품의 생산 및 출하가 수요 감소에 따른 설비 감산 체제의 지속으로 인해서 대중국 경쟁력이 악화가 된다라는 정방 산업이 직물업체의 부진 등의 구조적인 인해서 2000년도 매년 감소 추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본다고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꼭 이렇게 지금 중국에 관련된 가격적인 부분으로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한 단계 더 지금 좀 더 고급화된 원사라든지 섬유 부분 제출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지금 주가의 어떤 매출액 부분을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섬유 사업 부분 자체가 중국 관련해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하는데 국내에서 섬유 사업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오산이라는 것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회사 자체 내 북한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동사의 지금 매출의 구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좀 전에 못다 하신 내용 있으시면 추가로 좀 더 해주시고요. 재무 상태도 함께 봐주세요.
네, 지금 재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분기 때 지금 1조 1000억 정도의 지금 매출액을 보여주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38기 전년도에서는 4,400억 정도의 그 매출액이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섬유 부분과 비섬유 부분으로서 매출액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섬유 사업과 비섬유 부분의 매출액 증대가 지금 훨씬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뭐 본다고 한다면, 동사의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섬유 사업과 비섬유 사업 부분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단계 주가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부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 웅진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웅진코웨이죠. 웅진코웨이가 52%가 넘는 주주 지분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웅진코웨이 쪽에서 웅진케미칼을 물량을 늘려나가도 최대 주주가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죠. 포착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오늘까지 물량을 매수했는 부분을 합계해 본다고 한다면 2천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주식을 볼 때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뭔가요? 최대 주주가 물량을 늘려나갈 때는 최대 주주가 눈에 띄게 물량을 늘려나갈 때는 이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눈에 띄게 물량을 늘려나간다고 있다는 부분들은 가장 지금 웅진케미칼이라는 주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누구일까요? 최대 주주겠죠. 최대 주주가 물량을 가장 회사의 내용도 좀 더 세밀하게 할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이고 회사의 비전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인데 웅진코웨이가 웅진케미칼 주식의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눈에 띄게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쪽은 상대적으로 물량을 많이 출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 주주인 웅진코웨이가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나와서가지고 제가 웅진케미칼이라는 주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웅진케미칼은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한 10% 이상의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웅진코웨이가 웅진케미칼 주식의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포착이 되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11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을 지금 웅진코웨이가 웅진케미칼 주식을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매물대를 뚫기 어려운 매물대를 한 단계 더 뚫어줬다라는 거죠. 뚫어줬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적인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자,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10일 거래일 전쯤에 토트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웅진케미칼을 살펴보자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도 주가가 한 1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웅진케미칼을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얼마 가격대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지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멘토클럽에도 저희 포트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시장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들고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수급에 주체가 있기 때문이죠.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면 주가를 빼려고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 주체가 어떤 매도를 보여줬다라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여전히 홀딩하고 계시도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지금 1380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가 한 이 정도 라인대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눌림목 매매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말에 저는
제가 아직은 좀 젊지만 저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앉아있는 말에 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제가 저희 정식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이 올 수도 있겠죠. 눌림목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눌림목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눌림목이 온다고 한다면 자, 한 1,300원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300원대 지금 11선입니다. 11선에서 1,300원대부터 물량을 편입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물량을 편입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260원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1,260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가는 국면이고 지금 뭐 목표 1차 목표가는 1,520원입니다. 전고점이 1,52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월봉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금 최대 주주가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왜 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그 전날에서 좀 알아보니까 뭐 최대 주주가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뭐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단순 투자일 수도 있겠죠. 뭐 단순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인데 뭐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고 좀 더 알아보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동사가 주가가 한 단계 더 얼마만큼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수급적인 상황도 여전히 한번 또 관심권에 두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셔보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2010년도 지금 벌써 반이 지났죠. 1분기 지금 1, 2분기가 지나고 이제 3, 4분기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시장은 어느 정도 뭐 수익이 좀 낮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좀 안녕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단타 뭐 몇 프로, 3%짜리, 5%짜리 그렇게 하셔가지고 계좌 수익 뭐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포트폴리오 수가 늘어나가죠. 뭐 오니까 뭐 지금 뭐 포트폴리오 와가지고 뭐 계속 뭐 신규 종목을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뭐 포트폴리오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홀딩을 하고 있는지 왜 안 팔고 홀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홀딩을 하면서 제가 오늘 지금 뭐 또 포트폴리오 관리를 또 할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건데 그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그 코너에서 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월봉상 매물대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죠. 월봉상으로 매물대가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물량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한번 물량을 편입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손절 라인은 뭐 TR 잡으면 이 3%대밖에 안 돼요. 수수료까지 합쳐서 3%대밖에 안 되니까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좀 재미있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자, 오늘은 토트님과 함께 웅진케미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예. 괄호 안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웅진케미칼은 이것을 위한 TOP 활동을 전사 및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생존 원가의 확보, 2번 지원 복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토트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트님께서 오랜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AVCNC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유하신 지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고 수익은 한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심심찮게 이제 작별 인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출연입니다. 마지막 출연이고,
대박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뭐 그러지 못했었던 값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 뭐 출연 빈도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못 나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찾았던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심어린 마음으로, 제가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좀 채워 나갔던 부분들이니까요. 수익이 충분히 나셨던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지금 뭐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무방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 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따로 리딩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셨던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수익 실현하시면서 그렇게 좀 하시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블 CNC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왜 포트에 편입을 시켰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죠.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묻고 혼자 말하겠습니다.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분기 실적 호전도 있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블 CNC를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뭐 보유기간이 한 28일 정도, 28일이니까 20영업일이 한 달이죠.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지났네요.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수익률은 50%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수가가 14,000원 정도에서 지금 목표가를 20,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좀 슈팅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1,000원 정도에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매도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실적 발표가 7월 말, 8월 초쯤으로 발표를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월 초쯤에 제가 실적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뭐 소비재 사람들이 지금 지갑이 돈이 좀 생기면 옷을 사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좀 더 화장도 좀 하게 되고, 좀 꾸미게 되죠.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가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또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주가가 한번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항상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상당히 주가의 난폭도 커지면서 좀 주가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일 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경기가 계속 빠지지만 않을 거잖아요. 경기가 계속 빠질 수만은 없는 것이고, 경기는 사이클이에요. 경기는 파동이에요. 경기는 파동이니까 파동에 따라서 내려갔던 파동이 있으면 올라가는 파동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내가 어떤 A라는 종목,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지금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이 악화되거나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이 상당히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거나 지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if라는 겁니다. 만약에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면 경기가 어차피 죽어있던 경기는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죽어있던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항상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다 보면 기회가 안 오실 것 같죠? 매일매일 5%씩 3%씩 보셔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숨을 죽이세요. 숨을 죽이시고 기회를 노리세요. 기회를 노리시다 보면 종잣돈 시드머니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은 합법적인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열려 있어요.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기회의 장은 내가 얼마나 숨을 참고 길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참고 있느냐가, 어차피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기다림의 미학이고, 그 기다림의 미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숨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자, FCNC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윗꼬리를 좀 상당히 길게 달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뭐 거래량이 좀 급감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에 지금 뭐 좀 주가의 모습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상승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었던 부분이고, 지금 상당히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격도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격도 쪽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을 이격도를 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봉이 필요하죠.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가 이격도 쪼기를 위해서는 양봉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올라가 있는 주가가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주가를 모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봉이 필요하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21,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21,000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든지 뭐 매도를 대응하시든지 그것은 투자자 개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트님께서는 에이블, CNC 외에도 5종목을 더 갖고 계신데요.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웅진코웨이도 있으셨고요. 수익은 한 20% 정도 나시고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차익 실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멘토클럽에서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리딩을 따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실적은 8월 초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8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 제가 조금 한번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오늘 저희 회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화장품 시장을 진출을 했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생활가전 부분이죠. 생활가전 부분이고, 지금 떠오르는 스타로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을 진출했던 부분이 2007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요.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지금 매출액에 지금 어느 정도 집계가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고 이제 오늘 10년 9월 달부터 9월 1일 날 런칭을 합니다. 9월 1일부터 웅진코웨이에서 국내 화장품 시장을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하는데, 자, 국내 화장품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중국 시장에 화장품 시장을 진출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처음으로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도 있겠죠. 무방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신규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신규 사업을 하자마자 내가 딱 사업을 하자마자 거기에 따른 캐시플로우가 형성된다는 산업은 잘 없죠. 잘 없기 때문에 초반에 초비적인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조금 주가에는 방향성을 윗방향이 아닌 횡보나 아랫방향으로 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연출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2분기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3분기 있다 9월 1일 날 뭐 신규 사업을 런칭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3분기부터 어느 정도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뭐 소진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8월 중순까지겠죠. 8월 중순까지 충분히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런칭을 하는 9월 1일부터 런칭을 하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 매출액이 얼마나 잘 집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레벨업 될 수 있는 파이가 매출액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동사의 주가는 지금 4만원대가 아닌 6만원대, 7만원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매출액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기업을 투자하실 때 한 가지 부분만 보지 마세요. 한 가지 부분만 보지 마시고 지금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도 좀 보시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 회사를 분석하시는데도 훨씬 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좀 찍어보도록 말씀을 좀 들어본다고 한다면
문진 고객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지금 어제 그 이틀 전에 장대 연봉하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 이후에 오늘 또 연봉 하나 출연했죠. 출연하고 오늘 수급적인 상황도 어떻습니까? 기관 쪽에서 러브콜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게 또 플러스 또 뭐가 붙어요? 외국인들도 붙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주식 끝나겠습니까?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보고, 지금 8월,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충분히 8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가격대가 5만원대가 될지 6만원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홀딩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마지막 출연이니만큼 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LG패션도 보겠습니다. LG패션은 어떤가요? 자, 뭐 LG패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LG패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뭐 그 주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LVC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마땅히 된 거죠. LG기획도 뭐 대동소이한 그런 거죠. 지금 LG 패션이죠. LG 패션인데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말리네요. LG 패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제가 아침에 AVCNC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AVCNC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AVCNC가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옷, 좀 더 이쁘게 다니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처럼 LG패션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LG패션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패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31,000원대까지, 37,000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좀 나타나다가,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다가, 28,000원의 매수를 보였죠. 28,000원에 매수를 했고, 좀 수익이 좀 낮는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21선이죠. 21선을 지금 요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8,8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28,800원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요 라인 이탈하시면 매도하시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중고점 3만원대, 2,000원대까지도 한번 공략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내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박스권에 갇혀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얼마에 매수 드렸나요? 12,500원대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500원에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요. 좀 더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좀 더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떤 그런 부분들 파일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한다면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신문, 뭐 TV, 신문, 잡지, 지금 4대 광고 지금 그걸 통합을 해서 제일기획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뭡니까? 하반기 경기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전제가 깔리겠죠. if라는 전제가 깔리겠죠. 전제가 깔리는데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내 시장 1위인 제일기획이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기업이고 더더군다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의 47%인가요? 47% 지금 매년 차이가 있는데 삼성에서 밀어주는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매출의 기본 베이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캐크윈, 여러 삼성 그룹된 관련 주식들이 지금 제일기획에서 어느 정도 매출액에 대한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액의 기본 베이스 토대를 깔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플러스인 강점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박스권으로 상당히 지루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지루하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고 싶은 가격은 11,800원이에요. 11,800원.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박스권 일탈하면 매도하세요. 박스권은 일탈하면 매도하고 지금 종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액면 분할했죠. 5,000원대 주식이 2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는 부분이고요. 액면 분할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11,800원을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봉선 여기에도 지금 요 라인이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요 라인이 좀 이탈하고 나면 조금 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하반기를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전제를 깔았죠. if라는 하반기 경기가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를 깔았죠. 만약에 하반기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를 노리면서 가장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목표 수익률은 충분히 40%, 50%대까지도 노릴 수 있겠죠. 좀 롱터 기간은 좀 상당히 좀 길 수 있겠죠. 기간은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00원이라는 뭐 지금 로스컷 자체가 상당히 얼마 되지 않죠. 뭐 4%대 5%대 정도의 로스컷을 잡고 그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 상당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투자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한번 수익률은 뭐 거의 뭐 똔똔 수수료 빼고 나면 거의 뭐 똔똔일 것 같습니다. 똔똔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좀 더 한번 배팅해 볼수 그 정도 리스크를 떠안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호텔신라 짚어주시고요. 좀 전에 또 기업 분석 자세히 해주셨던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정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매출액의 80% 정도가 면세점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면세점의 80% 정도는 우리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죠. 비행기를 타려면 뭡니까? 뭐 대한항공과 또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나 그런 종목들의 주가도 홀 날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커니즘이 딱딱딱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남으로써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기간은 한 15일 정도고, 지금 수익률 한 15% 정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11선은 5월선을 타고 가는 주식이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린다고 한다면, 5월선을 타고 가던 주식이 한번 쉬어가면서 11선을 한번 더 지지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11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11선 이탈하시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고요. 11선 이탈하시면 매도하시면 되고, 21선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 하시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가격이 내가 매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해요. 야, 니 얼마까지 빠지는가 한번 보자. 내가 분할 매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물량을 들고 있고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부분을 이격도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1%라도 더 벌어야죠. 1%라도 더 벌어야죠. 1억 한번 돌려가지고 1%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니까 너무 그런 때 기다림의 미학을 필요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11선 일탈하면 수익 실현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27,000원에 매도했습니다. 27,000원에 매도했으니까 그럴 때 막 그 기다림의 미학 같은 걸 아무 때나 기다림의 미학을 아무 때나 쓰지 마시고요. 진짜 쓸만할 때 그게 기다림의 미학을 쓰는 거고 11선 일탈하면 또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 한 종목, 웅진케미칼입니다. 웅진케미칼인데 웅진케미칼은 제가 앞에 말씀은 충분히 드렸죠. 웅진케미칼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기업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종목 한번 같이 종목에 추가해 놓으셔가지고, 한번 흐름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 한 15% 정도 났는데, 처음에 15% 먹으려고 들어간 종목은 아니었어요. 지금 한 20%, 저희는 한 20%, 저희 클럽에서 한 20% 정도 났는데,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니고 매매 자주 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스캐퍼예요? 매매 그렇게 잘하세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매매 자주 해가지고 지금 다 배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나 좀 배불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진짜 갈만한 주식, 진짜 좋은 주식, 그런 주식들 계좌에 딱 넣으셔가지고 이 종목 목표가 얼마, 수급이 어떻게 깨지는 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드세요. 그렇게 조건을 만드셔가지고 이 조건 깨지면 나는 매도한다, 뒤도 안 돌아본다. 그렇게 딱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괜찮게 양호하게 나으실 것 같아요. 예.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위주 게임주. 네오위즈 게임즈 맞으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매수한 가격은 36,750원, 한 37,000원 돈 되고요. 예. 한 50%. 37,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시고 예. 50%를 들고 계시다고요? 예.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제가 이걸 4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못 팔았어요. 왜냐면 한 5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싶어서 그랬더니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사모 그냥 줄줄줄 4만 원 깼더니 그렇게 너무나 내려와서 그 전에 한번 내위주가 같은 계열이잖아요. 예. 반토막 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선 빠지는 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고 버티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하고 실적이 또 갑자기 좋다고 하더니 또 이변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예, 벌써 한 매수하신 지 3개월 이상 지난 것 같은데요. 예, 종목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되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수익을 나면 제가 뭐 그렇게 숙달하지가 못해가지고. 수익 나면 이제 좀 저기에다 목표 가격을 좀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그걸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맞지 않았어요. 근데 44,000원이라도 던질걸.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를요. 시청자님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높게 잡아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꼭 목표가 달성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진단 잘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트님, 네오위즈 게임즈 이번에는 수익 실현할 수 있게 적당한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 목표가를 잡기 전에 지금 동사가 주가가 왜 빠졌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빠셔야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가장 컸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출시가 됐죠. 이제 출시가 되고 뭐 손오공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손오공의 주가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스타크래프트라는 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역사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임이 2가 뭐 후속편이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출시가 됨으로써 뭐 트래픽 감소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로서 주가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건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를 보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조금 힘들었구나.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가 출시가 된다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에서는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지금 슬러그라는 야구 게임이라든지 제가 오락을 별로 좋지 않아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어느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있고 2분기라는 어떤 비수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인데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흐름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37,000원에 50%를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37,000원 50%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50%. 너무 몰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포트폴리오의 계좌의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세 종목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 30%, 30%, 현금 보유 비중 한 10% 정도로 하셔가지고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한 포트폴리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7,000원을 매수하셔가지고 44,000원대까지 한번 수익이 한번 단기간에 한 2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셨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시다가 매도를 못 하시게 된 거죠. 매도를 못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37,000원대에서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항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361선에 어느 정도 361선에 좀 요 이익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이게 좀 받쳐주면서 좀 띄워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361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손절이 손절이 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번 360일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360일선에 35,000원이죠. 3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도록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종고점 한 44,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44,000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축구 뭡니까? 그 월드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지금 월드컵을 나타나게 됨으로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피파 온라인이라는 축구 게임이 있습니다. 축구 게임이 있는데 그 피파 온라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월드컵 할 때 축구 게임 한국 게임도 한 게임을 못 봤는데 다른 거 한다고 한 게임도 못 봤는데 그런 축구사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뭐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게임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축구 게임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종사의 주가도 한번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이제 3분기 또 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 방학을 하고 나면 또 오락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사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360일선 일단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360일선 이탈하게 되면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 실현하시도록 하시고 360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한번 괜찮은 수익률 한번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다음이라는 종목인데요. 81,5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이하나5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토트님, 네. 시간 관계상 기술적인 분석 정도만 봐주세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뭐 81,400원으로 끝이 났네요. 81,400원으로 끝이 났는데, 뭐 지금 흐름 자체는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흐름이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조금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81,400원에 대한 또 지금 여기에 대한 또 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 같으니까 요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홀딩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지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82,200원 정도네요. 81,100원 정도네요. 81,1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률 한번 좀 끌고 나가는 마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토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토트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웅진케미칼은 이것을 위한 TOP 활동을 전사 및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생존 원가의 확보, 2번 직원 복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